첫 시간이라 우리가 그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할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 써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해설지에 보면 소재. 이렇게 그 답 옆에 답 밑에 이렇게 소재가 정리되어 있단 말이지. 맞지? 이걸 정리하는 거야. 내가 원래는 이걸 안 썼는데 애들이 하도 안 써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아예 내 PDF에다 써놓기 시작했어. 된 거야? 이 소재를 왜 쓰는 거냐면 매번 얘기하지만 영어 지문은 이게 시험범위라고 생각하면 1강은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다. 근데 이게 시험범위라고 생각하면 집에서 복습을 하겠지? 시험범위인데? 시험범위 너 머리 잘랐나? 너무 너무 많이 자른 거 아니야? 세심하잖아. 잘했어. 역시 스윙 현석으로 그렇지? 잘라는 거. 애기 키우는 거 같아. 됐어? 키우는 거 같아. 그 집에서 복습을 할 때 영어 지문은 이 제목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글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목을 우리가 제목이 아니라 소재라고 돼 있긴 하지만 제목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 요 얘기 이러면서 내용이 기억날 가능성이 높잖아. 맞아? 원래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글을 읽고 각각의 이 세부 정보들을 종합해서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은 온라인 유리책 이용 권장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내신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들을 정리하는 게 더 수월한 방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얘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으면 훨씬 수월한 거지. 맞아? 그래서 이거를 적어놓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2번을 좀 보면 2번 좀 이따 다시 할 거야. 지금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 여기 보라색처럼 보이는 진한 분홍색인데 요 진한 분홍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것은 어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어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시험 대비를 나랑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매번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어휘 문제를 낼 수 있다는 뜻이야. 더 강해지냐 더 약해지냐 이런 취지이지. 어휘 문제는 반대말 중에서 뭐가 맞냐를 물어보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어휘 문제를 낼 수 있다. 두 개가 겹치는 부분도 있어.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부분도 있어. 그리고 지금 각각의 문장에 번호가 쓰여 있고 그 중에 5번 문장을 보시면 요 꺾은 괄호 요 표시는 여기서 나올 리가 없는데 이 지문에서 만약에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고르는 문제를 물어본다면 5번 문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 거야. 됐어?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 가능한 문장이 아니겠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출제자라고 했을 때 2번 지문에서 문장 삽입을 낼 의도가 전혀 없어. 근데 왜 표시한 거냐? 첫 시간에 내가 내 PDF 파일에 표시해 놓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약간 억지로 표시한 거야.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내려고 맘먹으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그 나랑 역시 시험 대비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문장의 개수가 6개 이상 있는 지문에서는 웬만하면 약간 억지스럽더라도 문장 삽입을 그 예상해서 표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표시를 해두는 거야. 된 거야? 그래서 이 진한 분홍색은 어법 문제, 그 다음에 노란색은 어휘 문제, 그리고 꺾은 가로는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고르는 문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고 색칠을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약간 하늘색인데 정작 표시 여기 화면상에서는 하늘색으로 안 나오던데 다른 한 가지 색깔은 그냥 연결어 있을 때 표시를 해두는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연결어 문제 잘 나오지도 않고 모의고사에 사라졌고 됐지? 그리고 앞으로 모든
수업은 다 녹화를 해놓을 거고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야. 1, 2번만 한다. 1, 2번만. 1강에 1, 2번, 3강에 1, 2번, 5강에 1, 2번. 왜 이렇게 하냐면 학교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고 여기 여러 학교가 모여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1, 2번만 쭉 달려가지고 한 10 몇 강 이렇게 10 몇 강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3, 4번, 3, 4번, 3, 4번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서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나오면 우리 학교 시험 범위는 3강에서 7강까지 홀수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고 또는 우리 학교는 5강에서 10강까지 짝수번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일부 학교는 1강 3번, 2강 2번, 3강 4번 뭐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강마다 패턴 없이 그냥 딱 정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학교가 선생님들이 더 부지런한 선생님들이지. 그냥 모든 강의 홀수번만 일괄적으로 해버리는 건 선생님들이 책을 안 읽고 시험 범위를 정하신다는 뜻이고 각 강마다 따로따로 번호를 랜덤으로 이렇게 막 무작위식으로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미리 다 읽어보시고 아 이 지문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결정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런 학교가 선생님들이 더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야. 된 거지? 그래가지고 영현쌤하고도 마찬가지로 내가 홀수강이고 영현쌤이 짝수강이고 모든 수업을 다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어. 그동안에 우리가 녹화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했던 건 일부 공개 영상인데 이 수능 특강은 다 그 공개 영상으로 찍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내 채널에 들어가면 재생 목록이 이렇게 있잖아. 된 거야? 이 재생 목록은 지금은 동영상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누르면은 몇 강 몇 번 몇 강 몇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이 저장돼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 내가 빠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수업 때는 끄덕끄덕 했는데 실제로 지문이 이해가 잘 안 됐던 거라든가 이런 거를 골라서 볼 수 있게끔 해놓는데 영현쌤은 재생 목록으로 해놓으실지는 모르겠어. 그거는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는 일단 안 해. 그리고 학교 중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데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은 우리가 해준다고 장담은 못해. 해준다고 장담은 못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포함되는 학교들도 있어. 내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모의고사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데 일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추가로 넣는데 얘도 우리가 해준다고 장담 못해. 자료는 줄 거야. 분석 자료 같은 걸 주는데 수업으로 해준다고는 약속을 못해.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못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해준다고 장담 못하는데 기왕에 시험 범위 수능 특강 영어 기준으로 모든 학교 시험 범위를 다 나가고 시간이 남았는데 자습을 시키면서 모의고사를 안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학교가 모의고사 들어가는 학교가 26년 3월 모의고사로 통일돼 있으면 걔를 해주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디는 얘가 들어가고 어디는 또 쟤가 들어가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어떤 학교는 해주고 어떤 학교는 안 해줄 수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다만 내가 아까 3, 4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는 수능 특강 영어는 모든 학교 시험 범위를 다 할 거야. 시간이 안 되면 보충으로라도 해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외 범위에서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특정 지문이 어려워서 한번 해설이 필요하다 싶은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면 내가 집에는 빔 프로젝터가 없어서 이렇게는 못하고 이 태블릿 화면 녹화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내가 해설을 해줄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줘야 될 거는 저 26년 3월 모의고사 통으로 해주세요. 내가 집에 가서 매일같이 야근을 3-4시간씩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특정 지문이 어렵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좀 해야지. 됐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간다 이제. Dear parents, at Greenwood High School 이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 다양성이냐? 인리치를 모르면 안 되지. 자기가 시험 범위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책에다 지금 써 다. 어? 풍요롭게 하다라는 뜻이잖아. 우리의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다문화 공동체인가 보네. 그렇지? 그리고 학교에서도 당연히 이제 다문화 출신들 학생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야. 우리가 매우 기쁜데 왜 기쁘냐면 너랑 우리의 특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유하게 돼서. 이 프로젝트가 뭐냐? 레시피북이야. 근데 이 레시피북이 이렇게 되는 거지. Created to celebrate the tradition and flavors of family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가족들의 전통과 맛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대. 됐지? 이 유니크한 컬렉션이 피처가 동사로 쓰였어. 아까 내가 찾아보니까 수능 특강 영어에는 수능 특강에 있는 그 세 권의 영어 책 중에서 유일하게 단어장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 봤어? 책으로 본 사람들은 거기 있어. 근데 그 단어책에 피처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던데 나는 개인적으로 저 단어책으로 공부하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 이유는 이거야.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한 단어당 예를 들어 feature라는 단어의 뜻을 20개를 외우면 영어를 잘하니? 아니지. 한 단어당 하나씩만 외우는 게 가장 좋아. 도저히 불가피할 때 2개, 3개를 외우는 경우는 있어도 웬만하면 하나씩 외우는 게 가장 좋아. 근데 이 수능 특강에 딸려있는 이 단어장은 어떤 이 지문에서 이 단어를 가장 예쁘게 번역할 수 있는 뜻으로 알려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수능 특강 영어에 딸려 나온 단어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뜻이 다 달라지면 그 뜻을 다 따로따로 외울 거냐고. 그럼 영어를 못해. 단어를 외울 때는 가장 대표적인 뜻이거나 가장 포괄적인 뜻을 하나를 외우는 게 가장 좋아. 도저히 안 될 때 2개를 외우는 거고 웬만하면 3개를 외우는 건 더 별로야. 됐어? 그래서 feature라는 단어는 특징 또는 특집이란 뜻의 명사로 주로 쓰이고 여기서는 특집으로 다루다 이 정도 뜻으로 쓰였어. 됐지? 특집으로 다루다. 그래서 이 독특한 컬렉션은 100개의 레시피를 특집으로 다룬대. 26개국에서 온. 1강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거 대부분일 거야. 그래서 highlighting beloved dish, beloved 그냥 러브야. 사랑받는 요리들을 강조한대. 어떤 요리냐면 여러 세대를 통과하여 제너레이션스니까 여러 세대를 통과하여 패스 다운 됐대잖아. 물려진 요리들을 특집으로 강조한대. It offers a special chance to explore a global cuisine. cuisine이란 단어는 요리법이란 뜻이야. 요리. 국제적 요리를 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대. 그리고 share meaningful moment. 유의미한 순간을 너의 아이들.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설날에 먹는 전통 음식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좋은 기회잖아. 그런 얘기네. 그래서 we encourage you to try some of these recipes together. 여름 동안에 이 레시피를 함께 시도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You can download this online recipe book from our school website. 좀 시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지? 왜요? 이런 레시피를 할 거면은 아예 그냥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링크를 보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레시피를 역시 영.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에 올려서 다운로드 받게 하라는 얘기는 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하긴 100개 요리를 학교에서 다 일일이 만드는 걸 영상으로 그 가족들이 하면 되잖아. 가족들 보고 영상을 찍으라. 자원봉사가 아니면 돼.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들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Food brings us together. 음식이 우리를 하나로 가져오고 하나로 뭉치게 해준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reflect the joy and unity. unity는 화합이라고 번역돼 있어 해설지에. 그렇지? uni가 들어간다는 말은 숫자 1을 의미해.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that diversity brings to our school. 다양성이 우리 학교로 가져오는 이 기쁨과 화합을 반영해준다. 고맙다. 그 답이 3번.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 틀리면 안 돼.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 틀리면 안 돼.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요 밑에는 뭐냐? 요 밑에는
그 나하고 역시 시험 대비를 자주 해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나는 원래 이 문장에다 번호를 매기고 각각의 문장을 짧게 번역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그 한쪽에 정리해준 걸 한단 말이야. 오랜만이다. 그래서 1번 문장은 이런 뜻이고 2번 문장은 이런 뜻이고 3번은 이런 뜻, 4번은 이런 뜻 이렇게 각각의 문장을 짧게 정리해가지고 그 적어주는데 내가 수업하면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나도 그 받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애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각각의 문장을 짧게 줄여서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을 내가 받았던 피드백 중에는 그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수능 특강은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수능 특강은 일단 지금 카메라상에 들어가는 것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문장별로는 못하고 이렇게 전체 지문을 한 3개로 그 압축해가지고 한 3줄 정도로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올해 첫 시도야 사실. 작년까지는 이걸 안 했어. 그냥 색칠만 하고 야 이거 이런 거 조심해라 이렇게만 하고 내용만 정리해주고 이걸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는 건데 솔직히 이걸 끝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건 내가 미리 써야 되는 거라 수업 준비를 할 때 색칠은 빼먹고 안 하는 적이 없어. 색칠이 빠졌다는 얘기는 수업 준비를 안 했다는 뜻이야. 근데 색칠은 빠지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한 3줄 정도로 정리하는 걸 1강 안 해도 돼. 1강 내용 너무 쉬워서 안 해도 되는데 뒤에 이제 그 내용이 좀 어려운 지문들이 나올 때도 이런 식으로 해볼까 생각 중인데 혹시 나중에 못하더라도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이거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도 시간이 제법 소요가 돼가지고 자 손 들어. 솔직히 야 솔직히 여러분들이 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한자까지 못하는 게 그렇게까지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 마늘 달자야. 그래서 결론 이 지문을 한마디로 이 지문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학교에 문화적 다양성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전 세계 요리 책자를 제작했고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자녀들하고 맛있게 드세요. 된 거야? 1강은 안 해도 돼. 그리고 뒤에 어려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걸 쓸지 말지는 자기 판단이야. 자기 판단인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친구가 있을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으나 됐지? 이제 색칠한 부분 얘기를 가보자. 첫 번째 줄에 to share 이건 다시 말하지만 진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법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뜻이야. 첫 번째 포인트는 share라고 하는 애는 타동사지.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 뭐를 공유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share라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는 동사 뒤에 위치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동사 바로 뒤에 오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목적어가 없이 with가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됐고 얘가 목적어인 거지. 맞아. Our special new 프로젝트를 너와 공유하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with you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서 목적어가 살짝 가려졌다. 원래는 목적어는 동사 바로 뒤에 온 게 일반적인데 저렇게 특이하게 with you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다. 근데 문제로서는 어차피 1강 자체가 시험 범위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문제로서는 애매해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게 거의 유일해 보여. 여기 빨간색 쓴 거 안 된다는 뜻이야. 저게 맞다는 뜻이 아니고 저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이야. be shared로 출제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매력적인지 잘 모르겠다. 왜 저렇게 내는 거야?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 쓴 거기 때문에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안 오는 게 일반적이지. 그러니까 수동태 뒤에 with가 바로 이어지는 게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인 거야. 목적어 있어. created는 뭐래? 만들어진 책 아니야? 과거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랑 시험 대비를 처음 해보는 친구들은 이제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여기다 색칠하는 거 많아. 그러니까 내가 색칠한 걸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판단하면서 아 저런 의미의 색칠했구나 라고 따져가지고 아 얘는 쉽네 얘는 어렵네 이거를 잘 판단하라는 뜻이야. 됐어? 하이라이팅은 이거지 이거? 콤마랑 같이 있는 분사구문 맞아? 분사구문의 영혼의 단짝이야. 그래서 콤마랑 같이 있는 ing는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 사실. 왜? 우리는 콤마 뒤에 ing를 많이 봐왔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 둘 중에 누가 더 어렵냐고 물어본다면 얘가 조금 더 어렵다고 봐야 되지. 됐지? 패스도 마찬가지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과거분사. 그 다음 밑에 줄의 쉐어는 and 병렬인데 누구랑 병렬이야? 익스플로어랑 병렬이야. 그러니까 이 앞에 to를 써도 되는 거야. to 쉐어를 써도 되는 거야. 누가 오답이냐? 얘가 오답이지. 그래서 shares를 붙이면 틀린다. 된 거야? 근데 메리트가 떨어지지. 정답의 힌트는 가까이에 있고 문제를 기준으로 가까이에 있고 오답의 힌트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메리트는 떨어져 솔직히. shares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익스플로어랑 병렬이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해석으로밖에 판단을 못해. 병렬 문제는 해석으로만 판단할 수 있어. 됐지? 그리고 해석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주어가 누군지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야. 병렬 문제와 주어 찾기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주 많은 부분에서 겹쳐. 그러니까 탐험은 누가 하니?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공유는 누가 하니? 네가 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두 개의 형태가 같은 것이고 오퍼는 누가 하니? 이시 하는 거잖아. 요리책이 공유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shares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to try는 얘 때문이지. 이 동사가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인 경우에는 동사 원형.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면 동사 원형 못 써. 원래 동사 원형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니야.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어. 된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면 틀린다. 됐지?